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양국 중 한쪽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총 23개조로 이루어진 이번 조약 중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옛소련 간에 체결됐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관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도쿄에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행위,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이 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협력한 키프로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이날 연설에서 확전 시 이스라엘에 우리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18일 이스라엘 영토 내륙의 군사시설들을 드론을 이용해 촬영했다며 9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나스랄라는 또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가 이스라엘의 공항과 기지를 군사훈련용으로 제공했다면서 키프로스 정부가 이 전쟁의 일부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랄라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양측 간 무력 충돌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18일 헤즈볼라와의 전면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한편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레바논과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의 방공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의 역량은 헤즈볼라가 영상에서 공개했던 역량들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적절한 때 헤즈볼라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중 지상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어제 라파 서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 8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주민들과 의료진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자정이 지나 라파 서쪽 지역 내 5곳으로 이동했고 가자지구 해안 지역에 위치한 알마와시 난민촌 텐트에 격렬한 포격과 총격을 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또 복수의 현지 의료 소식통을 인용해 가자지구 남단 동부에 위치한 케렘 샬롬 검문소를 통해 들어오는 구호 트럭을 기다리던 이들 중 12명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이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인원들을 조준한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파 지역을 담당하는 이스라엘군 기바티 보병여단장 리론 바티토 대령은
최근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라판의 하마스 세력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서 그들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하루 사이 300명가량의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날 하루 하르키우 북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입은 손실은 사살된 이 같은 병력 외에 영국제 105mm L119 곡사포 1문, 152mm D20 곡사포 2문, 122mm D30 곡사포 1문과 트럭 2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작전 전술기, 드론, 미사일 부대와 포병 전력들이 우크라이나 육군 제5돌격 여단과 제5사 9위 기계화 여단의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루 사이 우크라이나 내 124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대규모 피해를 입혔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10일 러시아군의 공세로 새로이 형성된 하르키우 전선에서의 상황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제 비확산 체제, 러시아의 잔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 북러 합의가 영내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오전에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는 비, 평북 지역도 오후에 가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11도에서 21도, 최고기온 21도에서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 같은 찜통 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주말부터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엔 미치지 못하지만 양국 관계가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개 조로 이루어진 조약 제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이른바 조소 동맹 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조소 동맹 조약 제1조에는 최악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습니다. 다만 이번 북러 간 조약엔 1961년 조약엔 없는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 간 새 조약 4조는
동맹관계에 버금가는 내용이지만 북러 쌍방의 국내법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4조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조항으로 무제한의 향후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거고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분쟁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러시아 국내법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러는 또 새 조약 3조를 통해 둘 중 한 나라의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러 국내법에 준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도 군사원조 실행 전에 양국 간 합의 절차를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러 간 이번 조약이 냉전시대 조소 동맹관계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러가 미국 등 서방에 자신들에 대한 안보적 위협 수준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고 동맹관계 복원을 통해 서방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안한 군사적 협력 체계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이번 북러 조약으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실장은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합의를 하면서 이는 방어적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 전쟁을 여전히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러 조약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 핵 보유의 불법성을 상징하는 국제사회 제재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번 북러 조약을 통해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특히 조약 2조에서 등장하는 전략적 안정이라는 표현은 핵 군축의 핵심 개념이라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에 대해서는 수정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군사협력은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전략적 안정이라는 표현을 조문에 담음으로써 핵 보유국 간의 군비 통제의 핵심 개념을 담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 이런 맥락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북러 조약엔 국제사회 제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각종 경제와 과학기술 등 협력 분야가 망라된 것은 물론 제재에 반대하는 국제무대의 협력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조약의 협력 분야로 명기된 원자력과 우주 분야는 북한이 핵과 우주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16조는 쌍방은 치의 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하여 일방적인 강제 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러는 특히 이번 조약에서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겠다면서 다극화된 세계 구축을 북러 협력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제재가 정치적인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주권뿐만 아니라 발전권도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또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부여되는 다양한 제재를 거부하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조약 체결로 북러 간 경제협력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약은 무역 확대와 상호 투자 장려를 위해 세관과 재정, 금융 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쌍방은 식량과 에너지 안전,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기후변화, 보건, 공급망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이번 조약을 통해 군사 안보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안전판을 갖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핵우산도 확보했을 수 있고 안전판 하나 더 가진 거고 거기다가 식량, 에너지 등 생존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러시아의 국력으로 보면 북한 정도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의 구체 내용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20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는 러북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근본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서 동맹과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러가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담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 심각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할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떤 국가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제 시스템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군수품이 담긴 11,000여 개 컨테이너를 불법적으로 이전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수차례 사용한 이 같은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북한이 이전하고 러시아가 조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날 BOA에 양국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북러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9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이 시작된 이래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상당히 강화했다며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를 러시아에 불법 이전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며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영내 및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또한 독일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유럽연합과 파트너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그랜트 셰프스 국방장관은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푸틴의 방북에서 보여진 기괴한 장면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프스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형 사진이 걸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영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서명한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장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강력한 양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나라가 미국 주도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진단도 나온 가운데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9일 VOA에 북한과 러시아가 공격당할 경우 서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냉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they have restored the relationship to that Cold War level.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냉전 이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과 소련 사이의 방위 협정도 종료됐다며 당시 러시아 전문가들은 내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안보 공약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안보 공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쪽이 공격당하면 지원한다는 문구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러시아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은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소련이 1991년 붕괴된 이후 1996년 폐기됐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양국이 강력하게 밀착하는 데 대해 서로 국제적인 고립을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It's certainly isolated from the West, and so it needs partners where it can find them. North Korea has proven already to be an important military partner.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있어서 파트너가 필요하고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을 통해 이미 중요한 군사 파트너임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은 러시아와 더 강력한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협정의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AI 정치경제석좌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협력과 상호 지원의 광대한 새 지평을 암시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obviously follows in the shadow of the so-called no limits deliberations between Xi Jinping and Vladimir Putin. 에버스타트 석좌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것은 2년 전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 사이에 소위 제한 없는 협력을 조용히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가 10년, 20년 전에 비해 서로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상호 오용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군사기술과 자금, 석유, 에너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러시아는 실패할 경우 통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이성윤 연구원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북러가 군사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whether this new cooperation agreement leads to a treaty or not. 특히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두 정상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이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군사협력에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또 두 사람은 사악한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상호 우호와 협력이라는 수사 아래 양국 관계 강화와 상호 안보 협력을 선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도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면에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는 미국을 선동자나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냉전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복원된 것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we also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during the Cold War, North Korea more adventurous and risky actions. 냉전 당시 북한은 후원국이 있다고 자신했고 그때 더 위험한 행동을 취했다며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다고 느낄 때보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때 더 심각하고 예상이 어려운 도전을 제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협력 수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뮤얼 웰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은 VOA와 통화에서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 협정은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력 관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관계는 러시아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진 일방적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이후 경제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basically sort of a one-way system, as I referred to, because 에너지 측면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만한 것이 없으며 북한에 석탄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추가 석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식량을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무기와 인력이라며 다른 것들은 포괄적 관계처럼 보이기 위해 포함한 것이지만 사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함께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 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자 관계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집중적으로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석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경제적 잠재력이 많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과거 경험으로 인해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n aid providers have been burned very severely by 에버스타트 석자는 러시아의 원조 제공자들이 과거에 북한에 크게 당했다라며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의 대표단이 이런 역사를 모를 리가 없다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키로 합의한 데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등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호 지원을 명시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상호 방위 조약이 똑같지 않고 각국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며 북러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term is used for many different kinds of mutual defense agreements. So you have to see the details to know.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등을 향해 이전보다 좀 더 대범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면서 북러 관계가 미한 혹은 미일 동맹과 달리 단순히 거래적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일반적인 방위 조약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는 만큼 이날 체결한 협정을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하는 것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방위 조약도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관련 조항도 문맥상으론 자동 개입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 조약에도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모호함을 줄 것이라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모호함이 양측 모두의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Whatever we see will be open to a lot of interpretation. It'll be somewhat ambiguous, which is to the advantage of the parties. Because on the one hand, 모호함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가 방어하려 올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우리가 보게 될 것,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보다 자신을 더 강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북러 관계가 이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w,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is, and what I think certainly North Korea wants to do, is they want to exploit that. They want to give the appearance. 다만 우리는 이를 오해해선 안 된다며 두 나라는 엄청난 부조화와 불일치, 모순, 그리고 안보 보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내부 위협 등으로 인해 홀로 있을 때는 물론 함께 있을 때에도 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에 이번 협정으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utin has annexed 4 provinces out of Ukraine. So if Ukraine does a counteroffensive, 그러면서 푸틴이 병합한 4개 주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가한다면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질 것이고 푸틴 입장에선 북한에게 병력을 포함한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조약을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덫에 걸려든 것으로 해석하면서 김 위원장이 이를 놓치는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새로운 협정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은 성의 있는 자세로 비핵화 대화에 임한 적이 없고 비핵화 자체에 진지한 적도 없었다며 이제 러시아와 더 강력한 관계를 맺게 된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에 대한 협상 의지가 더욱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really have never negotiated in good faith about denuclearizing. They've never been serious about denuclearizing. 또한 영내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 않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가 다소 다른 입장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미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푸틴은 북한이 미국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북한의 무기가 더 고도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KN-23 미사일을 만든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갑자기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김정은의 과학자들은 이 미사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무기 기술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협정은 이것이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러 간 안보 약속을 미국과 한국의 협정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바탕으로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된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협정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ertainly North Korea will. 맥스웰 부대표는 북러 간 새 협정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힘과 억제력 그리고 군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전략적 결의와 동맹끼리 상호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러 간 협정에 과잉 반응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공개 브리핑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To discus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a plan to rebuild Ukraine's civilian infrastructure. Putin was preparing to discuss military arms with Kim Jong-un. And just days ago,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수십 개의 단체가 모여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민간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푸틴은 김정은과 군사 무기 관련 논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무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바로 며칠 전인 지난 6월 15일에 2발, 6월 16일에 2발 등 총 4발의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기는커녕 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잔인하고 근거 없는 전쟁을 시작했으며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As in the case of illicit arms transactions between Russia and DPRK. In fact, at this very moment, Russia's President Putin is in Pyongyang. 황 대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4년 만에 이루어진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을 감시하는 전 세계 CCTV를 이미 파괴한 러시아가 북한과 위험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해 얻을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는 아시아 유럽을 넘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우려로 떠오른 만큼 최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성명에 나왔듯이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바라 우드워드 주엔 영국 대사는 불과 이틀 전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모색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푸틴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북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북한으로 떠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유엔의 원칙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안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전 세계 난민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미국에도 220여 명의 탈북 난민이 정착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있는데요. 한 탈북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정책과 개선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북한 김책공대를 졸업한 해리 씨는 정보기술요원으로 동남아시아에 파견돼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상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외 일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쪽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게 인터넷 접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북한에 왜 못 샀는지, 그다음에 미국 제재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근데 그게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뺏겨버리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죠. 북한에 있는 부모와 형제를 뒤로하고 자유와 평등이 존중받는 세상에 살기로 마음먹은 해리 씨는 22살이 되던 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을 근거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4일 미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10월 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전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리 씨는 올해로 제정 20년이 된 이 법에 근거해 미국에 정착한 220여 명의 탈북 난민 중 한 명입니다. 2006년 5월 6명이 처음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받은 탈북 난민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탈북 난민은 지역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약 8개월 정도 지원받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에 입국한 해리씨 역시 첫 정착지였던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지역 정부로부터 기초 생활 혜택을 받았고 난민 정착 지원 기관을 통해 영어부터 일자리 교육까지 초기 정착 과정을 지원받았습니다. 해리씨는 현재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IT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미국 정착 15년째를 맞은 해리 씨는 미국 생활에 대해 자유세계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국내 여행을 위해 비행기에 탔을 때 처음 느껴본 이동의 자유라는 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물론 처음에 와서는 이동의 자유,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느끼는데 시간이 좀 조금씩 걸리면서 더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해리 씨처럼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다른 나라 출신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탈북민 규모가 3만 명을 넘는 한국과도 크게 대조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보면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가 가장 많았던 2008년에는 38명을 기록했고 이후에도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수를 웃돌다가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상반기에는 단 2명, 2021년 11월에는 4명이 각각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지난 약 3년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탈북 난민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 조치 외에도 미국 입국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주된 이유로 지적합니다. 제3국 수용소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데 평균 2년 이상이 걸려 탈북민 다수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 정부는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난민에 대해 신원조회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난민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난민 문제는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라며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오는 경제적 난민보다는 탈북민들에 대해 훨씬 더 동정심을 갖는 경향은 있지만 이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Refugees are a very sensitive topic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ly. 따라서 미국이 매년 엄청난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 난민 숫자를 늘리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또 탈북 난민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지원은 주로 미국 정부보단 민간단체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한국은 정부가 탈북민을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미국으로의 난민 입국은 더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탈북 난민들에게 일시불로 거액의 정착금을 제공하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국 정부는 탈북 난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단 난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초기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난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레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탈북 난민들이 언어나 재정 지원 등에서 훨씬 상황이 나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는 데는 정말 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have to be really, really, really committed to come to the USA and not go to South Korea. 따라서 미국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에게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난민지원단체가 미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제3국에 정착한 뒤 미국으로 재정착을 원하는 탈북 난민을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평양의 엘리트층 출신 탈북자로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뭐 몇십만 명씩 오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몇 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 커뮤니티를 키우고 또 이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북한 주민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제3국에 정착을 했더라도 다시 미국 망명을 선호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 난민들을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탈북 난민에 대한 미국의 핵심 정책인 북한 인권법 연장이 의회 내부 정치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 미국 내 탈북민 사회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1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고 연장을 위해선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일부 사안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물론 다른 많은 초당적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이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을 막는 건 아니지만 조속한 의회 내 의결은 도움이 절실한 탈북민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지난달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동료 의원들에게 촉구하면서 탈북 난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bill reauthorizes and makes improvements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0. 김 의원은 이 법안은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북한 인권법은 특히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국민에 대한 김정은의 테러 캠페인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의회가 이 역사적인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건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인권법은 미 정부 관리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런 조항이 있는 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eah, now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provides a lot of important authorities for U.S. government officials.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의회 내 별다른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2000년 12월 총회에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유엔 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공개한 2024년 세계 난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박해와 분쟁 및 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1,730만 명이 강제 실향민이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난민은 약 4,340만 명입니다. 북한 출신은 239명이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고 96명이 난민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뉴질랜드 해군 군수 지원함이 선박간 환적 등 북한 정권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선다고 뉴질랜드 방위군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19일 지난주 뉴질랜드 데본포트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해군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이 5개월의 임무기간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방위군의 기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오테아로아함은 임무 중 작전구역에 전개돼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제재 회피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수행하는 파트너 국가들의 함정들을 포함하는 해상 재급유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기 역량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린 골딩 뉴질랜드 해군 해양구성군 사령관은 보도자료에서 뉴질랜드 해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안보리 제재 회피를 적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아오테아로아함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일본,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위군은 11일자 보도자료에서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기기가 수행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통해 총 4건의 선박 간 환적 사례와 관심 선박 30척이 관찰됐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3척이 추가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계속되는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은 지난달 13일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에서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아오테아로아함은 5개월 동안 이어질 이번 임무 기간 중에 경년 단위로 하와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림팩 훈련에도 참가한다고 뉴질랜드 방위군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개국에서 잠수함 4척을 포함한 44척의 함정, 171대의 항공기, 그리고 2만 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 훈련에 뉴질랜드 방위군은 아오테아로아함 승조원을 포함해 250명의 인력을 파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약 5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을 항행하게 될 아오테아로아함에 4개국 방문도 계획돼 있다고 롭 웰포드 아오테아로아함 함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일본과 뉴질랜드 정상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 정권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19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행위, 그리고 이런 미사일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두 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러시아는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부결시킨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집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표를 위한 추가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뉴질랜드 공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파견과 올해 처음 배치될 해군 자산을 포함한 추가 배치 발표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정찰 및 감시 활동에 뉴질랜드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한 이해와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주와 한국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뉴질랜드, 한국,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의 협력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육액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19일 발표한 5월 무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북중 교육액은 1억 8,134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인 4월의 무역액
1억 9,399만 달러보다 약 6%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1억 5천만 37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보다 약 1,452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096만 달러로 전달의 2,909만 달러보단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의 하락폭이 수출액 상승폭을 상회하면서 전반적인 교역의 감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만 북중 교역액은 전반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중 교역은 국경 봉쇄 이후 크게 줄어들어 2020년 11월 월간 교역액은 127만 달러까지 급감했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에 북중 교역액은 약 140배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북중 교역액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입니다. 2016년 10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로 지난달에 2.3배에 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투데이 1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오늘날의 기술혁명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지정학적 경쟁의 핵심 이슈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이버 국제회의 RSA 컨퍼런스에서 기술력은 우리의 안보에 실질적인 시험대를 제공하며 또 우리의 경제, 민주주의, 국민, 그리고 지구의 역사적인 가능성의 엔진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기술과 기반 기술이 번영과 인권을 촉진하고 또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가 따르는 기준은 기술이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아니면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이 미국이 기초 기술이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나선 이유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디지털과 물리적 경험을 이룰 기술을 놓고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That's why we're unleashing our diplomatic arsenal to help innovative compani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fairly compete for opportunities. 블링컨 장관은 바로 이것이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들과 파트너들이 안전한 기술 세계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기회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려면 연구 개발부터 제조, 시장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탄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the world's tech manufacturing infrastructure is dangerously concentrated in a few narrow geographic areas. 블링컨 장관은 지금 세계의 기술 제조업은 위험할 정도로 몇몇 좁은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군사적 충돌이나 지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공급망이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중요한 기술 공급망을 보다 탄력적이고 보다 다양하며 보다 안전하게 만들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technologies with clear connections to military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abuses, we have to slow down our competitors. 블링컨 장관은 군사적 능력과 인권 유린 문제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는 기술의 경우 경쟁국들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 우리나 친구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거나 나쁜 사람의 손에 넘어가거나 전략적 경쟁국들의 군사적 능력을 돕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첨단 반도체 수출에 신중하게 제한을 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면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